문장력이 좋아야지 글을 잘 쓰겠죠, 당연히. 이 좋은 문장을 쓰려면 문장을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짧은 문장이 더 좋다고 했어요. 문장을 짧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고수입니다. 왜냐하면 짧게 짧게 쓰고 접속사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문장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딱딱 끊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짧게 쓰면서 접속사 없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간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말은 그렇죠. 주어가 거의 웬만하면 맨 앞에 나오고 서술어가 맨 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정확한 뜻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독자에게, 읽는 사람에게. 음. 그래서 이 거리를 좀 가깝게 하려면 짧은 문장이 좋고요. 태고할 때 처음에 잘 안 되면 한 30분 그 초고 쓸 때 한 30분, 뭐 1시간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일단 쭉 쓰세요. 그리고 나서 퇴고할 때.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가서 다시 고치는데, 문장인데 문자라고 써놨네. 오타가 났네, 여기. 한 문장에 주어 한 개, 서술 한 개가 들어가도록.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좋고, 100%다 그럼 짧은 문장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니면 그 한 단락에서 한두 문장 정도, 그러니까 한 단락에서 한두 문장 정도는, 그래서 한 20%, 20, 30% 정도는 긴 문장을 써도 돼요. 근데 한 7, 80% 대부분은 짧은 문장으로 쓰라는 거죠. 퇴고할 때는 소리 내서 읽습니다. 자기가 쓴 글을. 눈으로 보는 거랑 소리 내서 읽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최종 퇴고할 때는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걸리는 부분, 어색한 부분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쓴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으로 그냥 쭉쭉쭉 보는 거랑 소리 내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퇴고할 때 소리를 내지 않으신 분은 꼭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는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쭉 읽으면 내 글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소리 내서 읽으면 그게 조금 가능합니다. 약간 독자의 입장에서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장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두 개의 문장이 합해진 건데, 나는 마음씨 착한 그를 사랑한다.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죠.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는 마음씨가 착하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마음씨 착한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이 문장은 좀 짧아서, 이 정도 길게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들어와서 길어지는 경우에는 두 개를 나누셔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글의 품격 높이기, 이제 좋은 문장을 쓰면 글의 품격이 좀 높아지는데,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여러 번 강조했어요. 뺄 거 빼기, 없어도 되는 거 굳이, 특히 조사, 접속부사, 이런 거는 최대한 없어도 된다. 그럼 다 그냥 빼주세요. 뭐, 은는 이가, 을을 이런 거 있죠. 필요한 건 쓰는데 굳이 없어도 되는 건, 의, 이런 것도 빼도 되는 건 다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밀당이 필요하다는 건데, 독자에게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라고 해서 설명 자세히 안 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 막 쓰면, 지금 그 공저 쓰기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밀도 있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글을 보니까요. 자기가 안다고 해서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막 써. 근데 잘 몰라. 예를 들면 무슨 어떤 드라마 캐릭터를 막 써. 그러니까 드라마 캐릭터를 썼는데 그 사람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고 왜 거기에 그런 내용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나만 아는 거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 독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친절한 분들도 있어요. 다 그냥 꺼내 보여주는 사람들. 예,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백과 여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도껏 친절하게 예, 보여주고 나머지는
읽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 이게 어렵죠, 그렇죠? 이것도 꾸준히 어렵지만 꾸준히 글을 쓰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스티븐 킹이 얘기했던 말이래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덮여 있다. 부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처음에 글 쓸 때 막 쓰세요. 그러다가 부사가 있나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뭐 너무, 무척, 매우 또 뭐가 있을까? 부사는 아무튼 굉장히 많죠. 형용사도 마찬가지고 형용사랑 부사를 정말 필요한 남발을 해버리면 글이 좀 산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는 이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명사, 동사 강조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있으면 강조해야 될 부분에서 강조가 되지 않으니까 아끼다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쓰는 걸로 그렇게 하면 밀당이 적절하게 된 그런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동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해. 제가 예시를 좀 가져올 걸 그랬다. 한 문장에 생각한다가 4번 들어간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 문장. 내가 생각하기에 뭐뭐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한다가 4번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문법도 안 되고 말이 안 됐었는데 이분은 생각한다. 그 A4 2장에 글을 썼는데 생각한다는 말 엄청 많이 쓰고 마음이라는 또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어를 반복하면 좋은 글이 되지 않습니다. 글의 품격, 수준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쓰는 건 있다, 갔다 이거는 이제 그 문장을 끝낼 때 뭐 있다, 했다, 한다 계속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문장 쓰는 능력이거든요. 이것도 잘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면 조금씩 좋아집니다. 또 모든 문장을 한다 아니면 합니다 이렇게 평서형으로 끝내는데 그러지 말고요. 의문문이나 감탄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밤에 글을 쓰다가 집중이 안 돼서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쓴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왜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글의 문장을 좀 다양화를 시키고 또 독자가 한번 그래 왜 새벽에 일어났지? 하고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막 글을 그냥 따라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의문문이 딱 나오면 질문을 던지면 생각을 한번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탄문. 난 뭐뭐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다니, 뭐뭐 할 수가 하면 이렇게 감탄문으로 끝맺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것도 많이 남발하지 마시고요. A4 한 장 정도 내가 만약 글을 썼다. 그러면 이런 의문문 또 감탄문이죠. 느낌표 들어가는 거. 네. 제가 지금 오늘 어제 자다가 계속 깨나가지고 좀 막 졸려서 약간 정신이 없어. 의문문, 그리고 불완전 문장, 이런 게 A4 한 장에 한 2개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 2-3개 정도만. 불완전 문장은 어떤 거냐면, 도치법이죠. 예를 들면, 나는 뭐뭐 해서 뭐뭐 한다. 그냥 나는 뭐뭐 한다, 뭐뭐 했으므로. 이렇게. 예. 도치법 앞뒤를 바꿔서 하는 그런 문장도, 그냥 평범한 문장이 아니라 약간 이런 독특한 그런 문장들을 하나씩 이렇게 한두 개씩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양한 문장을 쓸 수 있어서 글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단문, 짧은 문장으로 주어 1개, 서술 1개 있는 게 단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단문으로 시작해서 장문으로 점점 나아가는 걸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단락에서 단문을 한 1개 정도. 요즘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글을 발행할 때는 특히 문장 길을, 단락길을 굉장히 짧게 하고요. 책 쓸 때도 예전에는, 여러분 책 보세요. 요즘 책은 어떤지. 한 단락의 길이가 엄청 길었어요. 요즘에는 짧습니다. 아주 거의 온라인 글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주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호흡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보고 또뭐 전자책이라든지 오디오북 이런 거, 그 책을 보더라도 종이책보다는 다른 매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책은 스마트폰이나 뭐 탭으로 많이 보죠. 태블 PC. 근데 어쨌든 화면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장 길이 단락 길이가 너무 길면 집중이 잘 안 되고 이게 읽다 말아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단문으로 쓰고 단락 길이도 짧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단락 길이가 뭐 한 단락의 문장이 4~5개, 5개 이렇게 쓰면 거기에서 한 문장 정도만 좀 길게 장문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난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면 일단 가급적이면 최대한 단문으로 짧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우리들이 다 쓰는 글, 이런 그냥 SNS 글, 실용적인 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이 우선이거든요. 전달력이. 그쵸.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전달이라기보다 이렇게 장문, 그리고 뭐 엄청 화려한 미사여구, 이런 게 사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게 또 더 어렵고. 근데 이런 실용적인 글은 일단 단문이면 단문이 좋아요. 뭐 길고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글은 별로 좋은 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짧게, 그리고 불필요한 조사, 접속사 이런 걸 다 빼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필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필사는 하진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제가 터득한 것도 있지만, 책에서도 많이 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글도 계속 쓰고, 글쓰기 관련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글 잘 쓴 사람들 거 보면서 연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사가 필요 없지만, 꾸준히 아직 글을, 으, 쓰기 좀 스킬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꾸준히 글을 좀 못 쓰고 있다 하시는 분은 필사가 정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문장은 그리고 필사를 하고 외워버리세요, 아예. 뭐 시나 명언이나 아니면 어떤 책에 나오는 명문장들.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뇌에는 패턴 인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문장, 좋은 글에는 이제 내가 그런 문장을 외워버리면 그 패턴이 나의 뇌에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은 아닐지라도 비슷하게 이 패턴대로 내가 다른 글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필사가 굉장히 좋아요. 명문장 노트 이런 수첩이 있으면 좋고, 근데 우리 평소에 뭐 돌아다니거나 그뭐 회사 일을 하면서 이게 수첩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스마트폰이에요. 전 스마트폰에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장에다가 하나에는 글감만 쭉 쓰고, 근데 저는 좀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 놓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그 메모장 하나에는 이렇게 일상생활이나 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 듣거나 어떤 내가 생각해서 좀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면 글에 한번 써보고 싶다 싶은 거를 글감에다가 이렇게 쓰시고요. 또 명문장만 모아놓는 게 있어요. 노트에다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잘 오랫동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책에서 본 거 아니면 어디에서 본 명언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그런 게 명문장 노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글을 쓸 때 이제 그런 거를 인용해서 쓰면 굉장히 좋아요.